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이말저말이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의원은 별 반응 없이 지역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을까? 카메라? 그때 우리 여기서 봤던가? 어디서 봤지? 저기 지연 한가요? 맞아. 처음 보지, 나랑. 네. 그지, 맞아. 아저씨 됐어. 아저씨 붙은 거 몰랐지, 너? 아, 저 봤어요. 봤어? 지다가 이어서 막 쫄깃하게 붙었어. 여기서라도 할게요. 지금 올라갔다. 가셔야 되죠? 고맙습니다. 잘 다녀주세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북구 아저씨, 북구 할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당선 감사 인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굣길에 나선 아이들도 만나고 있는데요. 좀 아이들의 언어를 쓰는 것 같네요. 쫄깃하게 이겼어 이런 표현 쓰는데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뭐 저희가 이제 영상이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에게만 좀 집중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다른 후보들과 이제 다른 의원들과 비교를 해서도 당선 감사 인사를 꽤 오래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지금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뜨내기다, 그리고 떠날 사람이다,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로서는 본인의 약점을 채우기 위한 활동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 3배 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저 청소년 친구들하고 뭐 격의 없이 이야기 나누고 또 과거에 만났던 것도 기억하고 이러면 저 친구들은 더더욱 오랫동안 더 기억할 거거든요. 더 친근하게 느끼고. 사실은 미래 저 전략이- 유권자요? 예. 네. 저 전략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저런 것들을 또 하게 되면 실제로 저분들이 나중에 유권자가 되면 계속해서 또 찍어줄 거 아닙니까? 또 친구한테도 이야기할 테고요. 그런 점에서 저런 것들은 뭐 다른 의원들께서도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런 것들을 혹시라도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당내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이 당선자가 거기에 이제 말을 계속 얹고 또 중앙 언론만 신경 쓰고 이러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역시 이게 서울 사람 찍어 놓으니까 지역엔 또 안 온다, 또 이런 인식들이 또 퍼지면 본인 스스로도 앞으로 이 활로를 열어감에 있어서 다음 총선도 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지금 저런 것들을 좀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입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감사 인사를 계속하는 와중에도요. SNS에 글도 올리고 있습니다. 선관위 개혁 법안을 1, 2, 3호로 발의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2호 법안이 선거 기간에 휴가휴직을 제한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앞서 다뤘었던 선거 기간만 되면 휴직을 많이 하는 거, 이거 못하게 막겠다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일단 친한계 내부에서는요,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는 복당 자체에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직접적으로 나 복당 해야겠다고는 원론적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뭐 당장 한두 달 내에 뭘 하겠다고 할 건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당이 좀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한동훈 의원의 쓰임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고 뭐 그때까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제가 봤을 때 진정한 보수는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정치 연예인인 것 같아요. 저는 반 한동훈이라기보다는 무 한동훈입니다. 무관심 한동훈. 네, 조광한 최고위원이 나는 반한동훈 아니고 무한동훈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하게 한 의원을 좀 반대하는 분이 조광한 최고위원인데 저 말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신당을 차릴 게 아니라면 복당은 추진하겠죠. 뭐 기본적으로 무소속으로 계속 있을 일은 없고, 무소속으로 계속 있다는 거는 국내심이 비전이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당원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복당을 신청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복당 갈등 구도가 지금 이게 뚜렷하게 되면 일단 원내대표 선거에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원내대표 선거에도 뭐 친한계 의원들의 우호적인 분이 당선되는데 지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 복당 갈등 구도가 흐물거리게 만든 거고, 또 하나는 이 한동훈의 갈등 구도, 한동훈의 복당으로 인한 갈등 구도가 뚜렷하고 견고하고 오래되는 한 한동훈 후보는 당원들에게 오랫동안 걸쳐야지만 마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 갈등 구도를 없애고 싶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복당 갖고 티격태격 되면 손해보는 건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아니고 한동훈 의원입니다. 따라서 그 당원들의 이 마음이 오래 걸려야 열리기 때문에 저거는 일단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보면 복당 갈등 구도를 무마하는 거, 좀 없애거나 낮추는 거,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늘어지게 되면 당내에 또 세력을 얻거나 당내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데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가 절묘하게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의 오늘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한동훈 의원과도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복당 문제 서두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생각도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두 사람의 생각은 이제 복당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겠다. 여기는 좀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거 외에도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좀 궁금한데 혹시 들으신 게 있을까요? 글쎄 뭐 들은 건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 뭐 등등에 아마 이야기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의 공통점은 장동혁 대표와는 각이진 어떤 대립점에 있는 사람이란 그런 의미일 것이고 사실 이제 두 분이 앞으로 이제 유력한 보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격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한동훈 후보 절대 아마 제가 볼 때도 복당 본인 스스로가 아마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그만큼 장외에서든 뭐든 투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제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야 이제 너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이제 너밖에 없다라고 할 때까지 아마 본인은 절대 복당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선관위와 관련된 1호, 2호, 3호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이 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관련된 활동들을 벌일 거예요. 제가 아마 뭐 예측을 해보면 아마 장외에서 지금 공소 취소 문제가 본격화되면 아마 재반 시민단체나 등등과 함께 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 본인도 선거 과정에 그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본인이 제일 앞장서서 장외에서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할 겁니다. 즉 국민의힘이 못하는 부분을 본인이 하면서 그 보수 지지층들이 그래서 싸울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고조가 될 때 그때 이제 오라고 할 때 가는 것이지 지금은 뭐 본인이 가겠다 해봤자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당내 뭐 이 싸움이나 휘말리고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조광한 의원이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고 그랬는데 본인은 옛날에 민주당 소속이었거든요. 민주당 소속 남양주 시장 하셨어요. 옛날에 민주당 소속 본인은 언제부터 보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 지도부가 얼마나 지속할지도 모르겠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이 한동훈 의원 입에서는 복당 이야기는 안 나올 겁니다. 내일 원내대표 선거가 열립니다. 오늘 원내대표 후보 세 사람은요. 초재선 의원들의 초청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한동훈 의원의 복당도 주요 이슈로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 우리 당의 자산이다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 것 같고 서둘러선 안 된다. 좀 구체적으로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최소 1년 후에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박창환 교수님. 1년이라는 기준은 왜 등장을 한 걸까요? 글쎄요, 저는 저기 나온 얘기가 정말로 원내대표 선거에서 자기가 의원들의 표를 모으기 위한 립서비스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친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정식 의원은 오히려 한동훈은 당 자산이다. 뭐 이렇게 오히려 친한계 의원들의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유화적인 발언을 했고요. 거꾸로 비당권파하고 좀 친하다라고 하는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복당 최대한 뭐 1년 정도 시간 걸리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권파 의원들의 또 호감도를 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결국은 지금의 워딩들 이 진짜 일렬을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원내대표 선거에서 조금 더 유리한 구도를 가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서로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들 좀 자기하고 거리감이 있는 의원들의 호감도를 얻기 위한 그런 친화적인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실제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당 내에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는 제명당했잖아요. 그럼 제명했던 지도부나 윤리위의 거취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당 내에 팽배했던 배신자론이 희석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복당 문제를 두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사람 가는 곳마다 쌈질이야 이렇게 되면 네. 이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에서는 좀 복당 얘기 안 나올 것 같고 지금 원내대표 후보들이 복당 얘기하는 것도 생각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표를 얻기 위한 워딩에 불과하다. 속내는 따로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선거운동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올린 영상을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요. 부산 북구갑 주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침에 이거 메고 있는 거야? 화이팅! 고맙습니다. 장동민이 왜 안 불러나요? 좀 이따 물러날 겁니다. 올림시래. 고맙습니다. 진짜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굳이 본인이 영상을 올린 걸 보니까 부산 북구갑 주민들도 장동혁 대표 왜 안 물러나요? 이게 궁금해한다. 이런 거를 좀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뭐 그런 취지로 영상 올린 거겠죠? 네. 책임 안 지는 대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려고 올리신 거 아닐까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여야 지도부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저는 정말 이번 선거 결과가 정말 절묘하다 또 정말 민심은 위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이 국민들께서 이번에 여야의 어떤 상황 내부 상황에 대한 따끔한 회초리를 드셨지 않습니까? 뭐 여당은 여당이지만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장동혁 지금 대표가 간 곳은 대부분 다 선거 많이 떨어지셨잖아요. 그리고 아예 서울이나 이런 데는 가지를 못했고, 그건 아까 이제 오세훈 시장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심리적인 상태에서 리더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장동혁 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뭐 본인은 대표직을 유지하겠지만 또 많은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분은 우리의 당 대표가 아니다라고 이제 인정하신 거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요. 저는 제가 쭉 이제 정치 일 과정을 쭉 보면서 죽는 게 사는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뭐냐면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지고 난 다음에 정말 뭐 난리가 났죠. 근데 본인은 정계 은퇴하고 영국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내에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막 폭발할 때 이제 본인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책임있는 정치를 하면 그 다음에 필요하면 또 이 지지자들이 항상 다시 부릅니다. 예. 당신 그때 깔끔하게 그렇게 책임지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와. 왜냐하면 한동훈 지금 의원도 본인 비대위원장 하다가 정말 선거 패배 책임지고 그만두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63%를 얻어서 당대표 다시 복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 대표가 자꾸 지키려면 지킬수록 저는 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인이 뭔가 결단하면 언젠가는 또 다시 부를 날이 올 겁니다. 원내대표 후보 세 사람에게 오늘 토론회에 있어서는 장 대표 거취 문제도 중요하게 거론이 됐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성일종 김두엽 의원은 비당권파로 분류가 되고 정점식 의원은 직전까지 정책위 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당권파로 분류가 되는데요. 두 사람은 일찌감치 장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도 당의 분열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조용히 지도부 사퇴를 끌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두 사람이 사퇴 얘기하는 거는 뭐 공개적으로도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정점식 의원도 지도부의 어떤 교체 필요성에는 공감을 한 것 같거든요. 이게 저게 세 분이 모범답안이 똑같잖아요, 지금 보면.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선거 운동인가요? 선거운동이죠. 그러니까 표현의 방법, 본인의 내심을 속일 수는 없는 거고 그 내심을 표현하는 방법에 이제 단어 선택이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보여지죠. 좀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어느 분이 장동혁 대표 사퇴에 대해서 의원 중에 어느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런 약간의 유화적인 메시지를 낸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의원들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거 결과에 대한 토론과 평가 절차가 있게 되면 수면 위로 떠오르겠죠. 그 부분 어느 정도 갈라질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토론과 이 수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저런 애매모호한 답안을 하는 거고, 다만 당내 분위기를 볼 때 장동혁 대표가 그대로 가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일치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방법에 있어서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방법은 안 된다는 취지죠. 지도부 붕괴라는 방법은 예컨대 뭐 최고위원이 4명이 사퇴하거나 또는 뭐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분위기가 만약에 정말 사퇴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리고 뭐 사퇴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또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식의 절차가 필요하고, 갈등의 양상으로 대표 거취 문제가 결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은 세 분이 다 일치하는 것 같아요. 선거운동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당장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갈등 양상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는 것에 세 명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선거 결과가 정말로 궁금해지는 것 같고요. 자,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요.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한동훈 의원은 저희 채널 A에 출연해서요. 복당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민들께서 제가 해온 노선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당 이슈를 너무 정치 정점화해서 이 각을 만들어주는 거는 지금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당권파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입장을 설명하는 패널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아마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제 신호탄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많이 이제 길어지는 건가요?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그렇죠. 그 한동훈 그 의원하고 제가 통화도 했어요. 네. 그랬는데 방금 이제 인터뷰할 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서두를 수도 없고 서두를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에 변화해야 되고 정말 국민들께 잘못했고 지방선거는 참패한 거다. 라는 거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희망의 불씨를 지켰다라고 하는 게 장동혁 대표의 지금 지방선거 평가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친윤, 그러니까 윤 어게인 정당의 이미지가 지금 계속해서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복당이냐 아니냐 가지고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주지 오히려 선명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제 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공소 취소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힘 110명 의원보다도 내가 더 각을 세워가지고 유능하게 잘 싸우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의원도 지금 이런 현실들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오늘 정점식 새 원내대표가 당선된 것도 보았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서두를 이유가 없고 좀 더 시간을 좀 편하게 두고 봐야 될 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장 복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넉넉히 두고 있는 한동훈 의원. 아내 진은정 변호사와 함께 지역구 민심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입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됐습니다. 엄마 잘생겼어요. 잘생겼지 원래. 저를 한번 안아주세요. 의원님께서 사람을 땡겨가는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이러는데 뭐 너무 매력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언제 이 지역이 그 중앙에서 언급이 되겠습니까? 그것에도 그래서 우리는 보답을 받은 거예요. 북구갑이 언제 또 중앙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겠냐. 북구갑 주민이 직접 한 말 들으셨죠.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부산 북구갑이라는 지역구는 온 국민이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됐죠. 그것만 해도 보답받은 거다. 저거는 북구갑 주민들이 진심에서 하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북구갑 주민들 특히나 한동훈 후보를 응원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원래는 또 전재수 그 의원이 여기 있었던 곳이었잖아요. 전재수 의원이 워낙 또 조용하고 성과를 내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북구갑이 뭐 조명됐던 적은 없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키워서 부산시장으로 지금 간 상황이고요. 지금 한동훈 이 의원의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북구갑에서 살면서 여기에서 또 다음 총선도 나오게 될 것이고 또 북구갑 주민들의 기대대로 대권 주자로도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결국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은 계속 표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것도 그 일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또 부산 북구갑에서 유명해진 인물이 또 있죠. 이 찰밥 할머니도 한동훈 의원과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장사도 몇 배 더 잘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네요. 그러면서 한 언론 인터뷰가 주목을 받으면서 한동훈 의원도 SNS 기사를 공유하면서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선 이후에 한동훈 의원의 행보, 복당 문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점, 그리고 또 부산 북구갑에서 북구갑 의정에 전념하고 있는 한 의원의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